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서울의 변두리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9억에서 10억입니다. 이것보다 상급지인 둔촌주공은 13억이 어떤 분양가의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양가들이 전혀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현실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서라도 마감은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저의 생각이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떤 저의 스탠스 이걸 잘 아시겠지만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둔촌주공이나 기타 작금의 분양가나 부동산 시세를 옹호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부동산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내 다음 스텝이 정해집니다. 광명에서 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워낙 유명하긴 합니다. 2023년은 자이의 세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아파트 이슈에 관련돼서는 자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건설사는 GS, 포스코,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름에 3가지 브랜드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선호도가 높은 자이가 일단은 아파트 이름의 맨 앞에 나서긴 했습니다. 단지 규모는 3,585세대 28개 동이고 매머드급 규모입니다. 그 중에 이번 일반 분양 물량은 809세대입니다. 광명 뉴타운 중에 광명 1구역 재개발이고 광명 11구역 다음으로 세대수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다. 눈에 띄는 건 주차 대수가 4,165대로 세대당 주차 대수가 1.16대입니다. 1.16이면 이거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짜증이 살짝 날 수 있는 그 정도 주차 크기입니다. 특수하게 강남권, 그러니까 부촌이 아니라면 세대당 주차 대수는 지금 현재 계속 짓는 아파트들이 줄여들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하 1층을 더 파게 되면 한 개층 더 파는데 조합원 분담금이나 일반 분양가가 눈에 띄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8대입니다. 확실히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보다 주차가 둔촌주공이 더 여유롭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옆 동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여기를 보면 세대당 1.36대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 비교는 사실상 이거 일반적으로 거의 하지를 않지만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걸 굉장하게 또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실제 수요가 그걸 많이 따지긴 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 분양 물량은 809세대 중에 전용 면적 39제곱미터가 303세대, 49제곱미터가 392세대로 대부분 소형 평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74, 84, 112는 소량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은 분양가를 보면 전용 면적 74제곱미터가 최고가 기준으로 8억 7천만원, 84제곱미터가 10억 4천만원입니다. 중대형 평형이 소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철산자이 헤리티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결국에는 어찌어찌 다 털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쯤에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분양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두 개가 비슷해 보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기본형과 고급형 이렇게 나뉩니다. 기본형은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으로 1,400만원, 고급형은 2천만원대입니다. 고급형을 선택하면 거실과 침실에 고급형 창호가 설치되지만 발코니, 내부 창하고 드레스룸, 주방, 다용도실에는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기본형과 고급형의 선택에 따라서 창호의 두께 등이 달라지니까 이거 잘 선택하긴 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비교할 수 있게끔 여기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호가 소음과 단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걸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가격이 싸다고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입지 환경을 보면 단지가 크다 보니까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또 단지 안에서도 나겠지만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일단 본다면 1호선 개봉역까지는 직선거리 600m, 7호선 광명 사거리역까지는 대략 1km 정도 됩니다. 어찌됐건 일단은 더블 역세권이다 라고 우겨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거리는 분명합니다. 이게 또 단지에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입지만 놓고 본다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에 비해서 약간 밀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같은 동네 안에서 각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집주인들은 각자 자기 집에 대한 엄청난 그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A 아파트는 지하철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내가 사는 B 아파트가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B 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이거 다 같은 역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니나 내나 가격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굉장히 심하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거는 집주인이 아니라 바로 수요자, 수요층입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 눈에는 이 5분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집을 매수하실 때도 분양받으실 때도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부동산은 어떤 1인칭이 아니고 3인칭 시점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 보는 눈이 차라리 제일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좋은 층수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에서는 좋은 층수는 굉장히 소량이 남고 대부분 저층만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 74C 타입의 경우 저층 12세대, 중층 이상 12세대로 50%의 확률로 중층 이상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84A 타입은 모두 중층이고 84B 타입은 저층이 24세대 그리고 26층 이상 고층이 44세대입니다. 고층에 배정받을 확률은 64.7%입니다.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어쨌건 당첨이 된다면 중층 이상 고층에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파트 단지 구성을 보고 또 분석하고 평면도 보면서 장단점 보는 거지만 요즘은 제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그래도 너무 언급을 안 하면 우리가 또 서운하니까 아주 간략하게 구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74C 타입은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알파룸은 없습니다. 안방은 드레스룸 크기가 좀 작습니다. 복도로 사용되는 공간을 최대한 방으로 활용을 하려다가 보니까 발생한 사태인 것 같은데 안방의 모양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주방은 디귿자 구조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작은 방 중에 좀 더 큰 방에는 오히려 드레스룸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방에 발코니가 있는 걸 선호하진 않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74C 타입은 발코니가 현관 옆에 있는 가장 작은 방에만 있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서 바로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84A 타입은 4베이 판상형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될 것 같지만 분양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방 4개, 욕실 2개인데 알파룸을 아예 침실 4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 4개, 욕실 2개 이렇게 된 겁니다. 알파룸이라고 하기엔 또 이게 굉장히 큽니다. 방이. 안방 드레스룸이 굉장히 길게 잘 빠졌습니다. 알파룸을 굉장히 크게 침실 4로 빼버리고 드레스룸도 크게 만든 만큼 팬트리 공간은 추가로 안 보입니다. 84B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거실에 양쪽 창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거실의 양창 구조가 채광에도 굉장히 좋고 환기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실의 모양이 이게 정사각형이 아닌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모난 형태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84A 타입처럼 알파룸을 따로 뽑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복도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 타입, 그러니까 판상형이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공간 활용이 더 높고 구조상 판상형이 양쪽으로 창문을 마주보는 구조가 알파룸을 뽑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타워형에는 어느 아파트건 알파룸이
잘 뽑히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실 양창이라는 강점을 잘 살리고 다소 어색할 수도 있는 구조를, 거실 크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가 여기는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현재 분양권 거래,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4억 초반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 분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니까 이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방향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다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본다면 단기적으로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전세가 했다면 요즘은 역할이 민간 분양이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둔촌주공 살리기 프로젝트가 일반 분양에 어떤 불꽃을 당겼고 그게 도화선이 되다 보니까 분양가는 지금 계속 올라만 갑니다. 내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분간 민간 분양은 이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더라도 어찌됐건 서울과 수도권에 완판이 되고 있는 중이라 쭉쭉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무순위 청약도 완판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꾸역꾸역 뭐가 되긴 합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공공분양뿐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 여기에도 공공분양 엄청 많습니다. LH에서 공공분양 원가를 일단 정밀하게 공개하고 분양가를 확실하게 더 낮추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토부 장관님이 멋진 결단을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간 분양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 저의 작은 기대가 있습니다. 분양 가격 안정화의 첫걸음은 결국은 공공 분양부터 분양가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